서울 한복판에 중국 비밀경찰서가 설립되었고 오랜 기간 활동을 해왔다는 사실.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은 과거보다 분명히 돈이 많아졌습니다. 비록 국민들은 가난할지언정 자신들의 정권은 철저히 지키는 중국. 그들이 미국에서도 한국에서와 같은 불경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면 믿겨지시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미국의 하층민들을 포섭하려고 했던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들켜 도망쳐버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미국의 소도시 외곽 하층민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낡았으며 유리창은 돌에 맞아 깨진 채로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기도 했죠. 그러면서 하루 한 끼는 반드시 맥도날드 햄버거로 해결하는 힘겨운 생활 속에서 어느 날 낯선 중국인들이 우리 동네에 나타났는데요. 그들은 우리 집의 깨진 유리창을 고쳐주었고 식사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처음엔 낯선 이들의 선한 행동에 당황스러웠지만 어찌되었던지 그 중국인들은 저희 집 유리창을 고쳐주었고 따뜻한 음식을 제공해주는 중국인들의 호의가 고마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제가 유리창을 못 고칠 정도로 최악의 형편은 아니었지만 처음 유리창이 깨진 날은 동네에서 작은 폭동이 일어난 날이었고 경찰이 오긴 했지만 범인을 잡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지 못했고 폭동 사태가 사전에 예견되었지만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아 폭동이 커지게 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경찰의 잘못이니 경찰에게 보상을 해달라고 했지만 경찰들 또한 결국에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고 저는 여러 가지 갈등 속 그리고 또 다시 이 동네에서 폭동이 일어난다면 깨끗한 유리창은 폭도들의 타겟이 되기 때문에 그냥 깨진 유리를 고치지 않고 방치해둔 것이었죠. 이런 이유들로 깨진 유리창을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나타난 중국인들이 유리창을 고쳐주었을 때 이 마을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굉장한 호의를 경험했습니다. 릴이라는 여자가 저희 집 유리창을 고치고 나서 우리는 서로 돕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라고 말했을 때 중국인들의 마음이 정말 따뜻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중국인 친구 리리. 리리는 매일같이 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저는 그런 리리를 돕기도 하고 결국에 점점 더 친해지기도 했습니다. 비록 제가 가진 것은 없었으나 제가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마을 다른 집들의 마당을 청소해준다던가 너무 무성하게 자라버린 잔디를 깎아준다던가 리리를 포함한 그 중국인들 무리에 섞여서 그런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마을의 오래된 집을 수리하고 이사를 온 10가구 남짓의 중국인들은 우리 마을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그런 모습에 하층민 주거지 여기던 이곳이 이 지역에서 가장 쾌적한 동네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리는 저에게 한 강연회에 같이 가자며 저를 초청해 주었는데요. 생전 강연회나 세미나 같은 그런 자리에 참여해 본 적 없는 저는 그런 자리에 초청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색했지만 리리를 따라 강연회에 가기로 했습니다. 막상 강연회에 도착해 보니 저 말고도 많은 미국인들이 참석해 있었는데요. 무슨 강연회인지 모르고 리리를 따라 참여하기는 했지만 강연 내용은 조금 이상했습니다. 강연회에서는 배 나온 미국인 50대 중년 아저씨가 나와서 연설을 했는데 그는 중국을 찬양하며 여러분들이 밥을 굶지만 중국에서는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내용의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상하기는 했지만 어찌되었던지 처음에는 리리의 도움을 받기도 했고 갑자기 나타난 중국인들의 호의에 매우 감사했기 때문에 그 말들을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50대 중년의 배 나온 백인 아저씨의 연사가 끝나고 다른 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중국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나라라며 미국의 빈곤층을 돕기 위해 중국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중국인들에게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열렬히 환호하며 그 연사들 연설에 흥을 돋구었죠. 하지만 그 자리에 참석한 사라와 저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조금은 불편한 마음을 공유했지만 리리의 존재로 인해 이 강연장을 박차고 나가거나 그 연사들의 연설에 대항하여 반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리리와는 거리를 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웃주민 사라와 저는 중국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왜 이런 선의를 베푸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봤지만 최근 점점 더 심해지는 미국의 빈부격차 그리고 중국의 성장이 대단하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현실 속 저와 사라는 진짜 중국이 미국의 하층민들을 도울 정도로 대단한 나라가 된 것인가라는 의심만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연장에서의 불쾌감은 지울 수가 없어서 앞으로는 중국인들과 거리를 두자고 말할 뿐이었죠. 리리도 그걸 눈치챘는지
저와 사라에게 더 이상 귀찮게 굴거나 만남을 강요하지도 않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먼 친척이 이 지역 주변에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랜만에 시내로 나가봤습니다. 차 타고 30분만 오면 제가 살던 동네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죠. 그곳에는 저와 같은 하층민들이 아니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며 단란한 가족들을 반겨주는 고급 레스토랑도 많았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만난 먼 친척과 식사를 하기 위해 고급져 보이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친척들이 방문하면 저에게 음식을 대접해주고 일반적으로 고급 음식점에 저를 데려가주죠.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 생긴 한국 음식점에 들어갔었고, 저는 그 한국 식당에서 한국의 스프 같은 국밥이라는 한 그릇 음식을 먹는 경험을 했는데요. 속이 따뜻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음식을 먹고 나서 며칠 동안 힘이 나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이웃 주민 사라에게 이 이야기를 했고, 저와 사라는 큰 마음 먹고 다시 그 한국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 저와 사라는 한국 음식에 빠졌고, 매번 비싼 돈을 주고 사 먹을 수 없으니 시내에 있는 한국식 재료 가게에 방문해서 음식 재료를 사온 뒤 사라와 함께 요리를 해먹는 등 한식이라는 장르에 푹 빠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한식을 전파하고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는 것을 알리기 시작하자 리리의 레이더 안에 걸려들었습니다. 리리는 제가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을 경계하며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발전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 음식에 빠져있는 저를 보며 한심하다는 듯이 리리는 한국은 우리 중국의 작은 동생일 뿐이야라고 말하며 중국의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리리는 중국 음식을 권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중식 요리를 해서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직접 요리까지 해서 집까지 방문했는데 안 먹을 수 없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입에 그 음식들을 댔지만 한국의 따뜻한 국밥과 깔끔한 음식들이 떠올랐을 뿐이었습니다. 처음 맛본 중국 본토 음식은 강한 향신료 냄새가 퍼졌고 음식을 먹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리리는 태도 덕분에 억지로 음식을 먹었던 것이었지만 리리는 제가 음식을 잘 먹는다며 칭찬하기도 했고 그 뒤로도 중국 음식을 억지로 권하며 이게 진정한 맛이야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별다르게 대응하지 않고 리리의 음식을 먹기도 했고 리리가 하는 말에 그냥 알겠다고만 해서 그런지 어느 날 리리는 저에게 중국을 직접 방문할 기회를 제공했는데요. 한식을 좋아하던 저는 언젠가 한 번쯤은 한국에 가보고 싶었지만 경제적 여건상 불가능했기에 그나마 리리의 무료 해외여행제 아닌 중국 방문을 수락했습니다. 이렇게 리리에게 호의를 받자 저도 마음이 간사한지라 중국에 가면 좋은 점도 많겠지? 정말 중국이 많이 성장해서 미국의 하층민들을 도울 정도로 나라가 발전해 있겠지? 라는 긍정적인 쪽으로만 생각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중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가니 낯익은 얼굴에 마을 사람도 보였고 처음 보는 사람들도 보였어요. 약 10명 규모로 여행단을 꾸려 중국에 가는 단체 여행 같았습니다. 그렇게 중국에 가게 되었고 저는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예상과는 다른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기 오염과 혼잡한 거리에 당황했고 길거리는 더럽고 강한 향신료 냄새가 나는 음식을 강요받았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쉽게 먹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한국의 따뜻하고 담백한 한식과는 달리 중국 음식은 저와는 잘 맞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늘 여행 내내 배가 고팠고 기회가 있으면 편의점에 가서 간식을 사 먹어야 하기도 했죠. 심지어 과자도 맛이 이상해서 결국 초콜릿 간식만 찾아야 했지만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하층민보다도 더 못 살고 있는 중국인들을 보면서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여행에 함께 참여한 리리는 이곳이 진정한 중국의 모습이야라고 설명했지만 제 눈에는 실망스러운 모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리리를 포함한 중국인들의 호의를 받아 이곳에 방문하게 된 많은 미국인들은 그 누구 하나 옳은 소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길거리에서 만난 한 중국인은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이나 미국으로 가고 싶어. 일본도 좋고 다 좋아. 중국만 아니면 되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들으며 중국의 실상을 더욱 명확히 깨닫게 되었죠. 중국이 선전하던 모습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이 진실을 다른 미국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중국을 찬양하던 미국인의 하층민들에게는 내가 이상하게 보였겠지만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했고 비교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우선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같이 여행 온 미국인들에게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곳 같지 않나요? 라는 말을 하고는 했고 리리는 제가 중국의 실상을 깨닫고 올바른 소리를 시작하려고 하자 저에게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중국보다 한국이 더 나은 점이 많아라는 말에 리리는 크게 화를 내며 너는 아무것도 몰라라고 소리치기까지 했죠. 저희는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리리는 중국에서 저를 향해 너와는 더 이상 친구로 지낼 수 없어라고 말하기까지 했죠. 중국에 있는 내내 불편했습니다. 리리의 호의로 중국에 왔는데 막상 중국의 나쁜 모습을 보게 되었고 영어가 가능한 잘 배운 중국인들도 중국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을 떠나고 싶고 중국만 아니면 된다고 말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으며 그동안 갑자기 나타난 중국인들에게 홀려 중국이 주변국들보다 더 좋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던 것에서 벗어나니 리리는 저를 불편해했고 그렇다고 해서 리리에게 받은 호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리리에게는 정말로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리리와는 더 이상 친구로 지낼 수 없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도 리리와의 관계를 끝내며 갑자기 마을에 나타난 중국 인물이들부터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중국 정부의 계획적인 작업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과거보다 돈이 많아진 중국이 이렇게 미국화 측민들을 서서히 중국에게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도록 유도하려는 큰 계획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후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중국의 가짜 모습을 알리고 중국의 실상을 폭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교 대상을 만들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는데 한국은 놀랍도록 발전한 곳이었습니다. 레딧에서 활동하는 한국인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하면서 한국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며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매우 발전된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서 시작되었고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 등 한류의 전 세계적인 영향력도 대단했다는 사실이죠. 삶이 여유 있고 문화생활에 돈을 쓰는 미국의 중산층들은 모두 한국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하층민들만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으며 한국 문화가 무엇이 있는지, 한국의 제품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중국은 선전하던 것과는 달리 매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대기 오염은 심각했고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감추기 위해 선전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많은 중국인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밀입국을 시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중국을 찬양하던 이 마을의 미국인들에게는 제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를 되돌아보았습니다. 한식 때문에 이게 뭐냐고 놀랐었고 결국 이웃주민 사라 또한 한식을 시작으로 중국인들이 이상한 짓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처럼 저는 한식을 만들어 동네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배경 지식도 습득해야 했는데요. 주민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죠.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한국의 역사와 문화는 매우 찬란했고 한식은 그 맛과 건강, 모든 면에서 뛰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 등 한국 음식은 이미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 즉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맛있는 한식과 함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태도를 보이자 다시는 안 볼 줄 알았던 리리와 부딪히는 일이 많아졌고 리리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저는 그녀가 저에게 소리치며 말하는 그 말뜻 속 결국 그녀의 진정한 의도를 의심하게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리리는 단순히 이 마을과 나를 도와주기 위해 접근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나를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느끼게 된 이상 그리고 소문으로만 듣던 중국의 해외 공작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 저는 리리와의 관계를 완벽히 정리하고 저와 싸워야 하는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더욱더 중국이 싫어하는 한국과 비교하며 중국의 실상을 까발리기 위해 노력했고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한국을 알면 알수록 한국인들의 성실함과 근면함 그리고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높은 열정에 감탄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매우 성실하고 가족 중심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이 마을에도 중국적인 가치관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국적인 가치관이 들어와야 더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제가 추구하는 것들과 일치했고 이 마을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중국인들을 내쫓아야만 한다고 생각했으며 사라를 포함한 많은 주민들은 결국 제 뜻에 동참했습니다. 지지자가 많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수록 중국의 실상을 폭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니 중국인들의 호의는 너무 감사하지만
그들은 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을 주민은 최근 중국인들은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등 여러모로 중국을 탈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의 뉴스를 스크립해서 가져오기도 했죠. 그 기사의 내용 속 밀입국자 중 대부분이 중국의 중산층들이었으며 그들은 해외로 나갈 비행기표라도 구매할 수 있어서 중남미로 입국 후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전략을 펼친다고 했죠. 해외여행도 가능한 중국인들이 미국으로 밀입국 시도를 하고 있다는 뜻은 중국의 중산층들마저 결코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중산층들마저 고국에 살지 못하고 아우성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로 중국의 실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적군이 되어버린 리리와의 갈등은 계속되었는데요. 리리는 제가 중국의 실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 한국과 비교하며 중국이 부족한 점이 많고 이 마을에 중국적 가치관을 심기보다 한국적 가치관을 심는 게 이 마을 사람들 그리고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이라고 말했으며 리리, 당신이 진짜 인류애를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이라면 내 말뜻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리리는 중국에서 저에게 소리쳤던 것처럼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맞섰고 이제 이 마을 대부분 사람들은 리리를 포함한 중국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중국인들의 주장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국인들은 이 마을에서 자신들의 공작행위가 실패했음을 깨달았는지 어느 날 갑자기 썰물이 빠져나가듯 하루아침에 이 마을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저는 리리라는 그 여자의 이름이 자신의 진짜 이름인지도 모르겠고 리리를 따르는 10가구 남짓한 중국인 가족들도 모두 목적을 가지고 이 마을을 방문했으나 결국 그들은 실패를 맛보고 어디론가 떠나버렸다는 것이 사실이 되었죠. 아마 이곳과 멀리 떨어진 또 다른 하층민 지역에 가서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며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중국으로 무료여행도 보내주는 행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중국으로 저를 데리고 가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이 있다면 중국이 훨씬 못 사는 걸 알 텐데 그들이 왜 아직도 저를 중국에 데리고 갔었는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며 이미 중국의 공작 목적에 맞게 중국 친화적으로 바뀌어버린 미국인들도 꽤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리리가 다른 곳에 가서 저와 같은 사람을 만나 리리의 계획이 실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어디에서 똑같은 활동을 하고 있을 리리에게 실패를 기원한다는 말을 하며 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